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매는 항상 좋은 물건을 찾아서 내가 이익을 많이 보는 게 사실 목적이에요. 경매의 목적. 그리고 나라 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 해서 첫 번째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근데 이 담보 가등기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말이에요. 그냥 가등기. 가등기라는 말 아니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담보 가등기라는 말을 쓰는 거는 헌법상으로는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담보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담보 가등기는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요. 지금 제가 말소 기준 권리를 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잘 권리 분석을 잘 해야지 뭐예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예요? 소멸이에요.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수가 있고 소멸이 있는데 소멸이 많은 건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쵸? 근데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있어요. 이 소멸이 있으면 약자에 의해서도 소멸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천천히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리고 전세권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압류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근저당이 있어요. 근저당.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강제 경매가 있어요. 강제 경매.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쉽게 좀 풀어낼게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뭐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인데 내 권리가 살아있어. 내 권리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이야. 근데 내 권리가 살아있어. A라는 사람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계약을 했어. 가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뭐예요? 계약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C한테 집을 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C한테 집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등기를 해요. 등기. 그걸 가등기라고 얘기해요. 가등기. 그래서 이게 소멸된다. 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집이 있어요. 그 대신에 A라는 사람이 있고 임대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 사람한테 전세를 줬어요. 근데 선순위 때는요 무조건 인수예요. 근데 여기서 후순위 전세권들이 있어요. 후순위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은요 뭐예요? 소멸이에요. 없어져요. 똑같은 전세라도. 이런 건 약자죠. 그쵸?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에 많이 있냐면 다가구에 많이 있어요. 다가구, 연립주택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피스텔 이런 경우. 자, 그리고 가압류는 압류는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꿔줬어. 돈을 꿔줬는데 B가 너 내 돈 줘. 너 돈 기간 됐는데 왜 안 줘? 그래서 뭐예요? 압류를 걸어요. 자, 요걸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저당은 뭐예요? 근저당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았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는데 이때 은행은 뭘 해요?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근저당 설정. 그래서 120%에서 130%의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해요. 왜냐면 나중에 경매나 이런 거 할 때 수수료나 이런 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추가해서 설정하는 게 근저당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부동산이 자가 집이 거의 없죠. 맨날 은행집 하잖아요. 그런 집들은 거의 다 뭐예요? 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강제경매가 있죠. 강제경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저희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여기에 은행에 근저당을 엄청 걸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비해서 이 근저당이 선순위예요. 선순위인데 이 임차인이 후순위예요. 후순위 임차인인데 이게 전세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저 돈 주십시오. 지금 다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저 돈 주십시오. 저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 돈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경매를 넘어요. 뭘 해요? 법원에서 판결 문헌 갖고 와서 법원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해요.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데 여기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후순위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소멸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강제경매를 해도 무조건 내가 다 인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후순위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을 했어도 이 사람 후순위이기 때문에 강제경매는 소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5가지의 말소기준 권리가 있어요. 이 말소기준 권리에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자, 가짜라는 게 붙어있죠. 그쵸?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공부 좀 하고 갈게요. 자, 가압류가 있고요. 가등기가 있고요. 가처분이 있어요. 그쵸? 근데 가압류 여기다 이제 압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압류일 수도 있고요. 가짜가 붙을 수도 있고 압류라고 붙을 수도 있어요. 자, 등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처분. 얘는 그냥 가처분. 자, 요 3개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돼요. 이 3가지는. 이 3가지는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가짜가 붙어 있어도 뭐예요? 등기부 등본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압류와 가등기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자, 봐봐요. 얘는 말소기준 권리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가압류 있었잖아. 자, 가등기, 담보가등기. 아까 말소기준 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처분, 말소기준 권리 없어요. 말소기준 권리 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처분이라는 얘가 엄청난 위험한 놈이에요. 얘는 보면 건들면 좋고 못 건들면 피박서요. 건들면 좋고 못 건들면 피박서요.
그게 뭐냐면 이 가처분이라는 건 맞소기준 권리에서 소멸과 인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무조건 인수예요. 무조건 인수. 이거로 인해서 뭔가 발생이 이걸로 인해서 뭔가를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없어요. 낙찰자가. 자, 그래서 그러면 자, 가압류는 무엇일까? 가압류. 가압류는요. 자, 건물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꿨네? 돈을 꿨어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꿨어요. 뭐 얼마나 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돈을 꿨어요. 돈을 꿨는데 이 사람한테 계약 기간에 날짜에 돈을 갚았는데 못 갚네? 돈을 못 갚아요.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법원에 차용증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꿨습니다. 돈을 꿨으니까 저 이 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돈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강제적으로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할 때 법원에서 일단 소송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송을 거는 과정에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팔면 돼야 안 돼요? 팔면 안 되잖아요. 그때 뭐예요?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가압류. 그때 집을 제3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C한테 못 팔게 가압류를 걸어요. 그때 가압류도 어떻게 돼요?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가압류를 걸어버려요. 가압류를 걸면 어떻게 해요? C라는 사람이 가압류 걸려있는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쵸? 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래도 나는 이 집을 무조건 사겠다. 멍청한 거죠. 되게 멍청한 거죠. 나중에 이 B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저 이 집 원래 내 건데 당신이 이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이거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집을 다 줘야 돼요. 집을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라는 건 뭐예요? 법원이 소송을 거는 과정에 내가 이 집을 못 팔게끔 제3자한테 못 팔게끔 압류를 걸어놓는 게 가압류예요. 가압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걸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해서 여기서 발생이 되는 비용을 만약에 뭐 10억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한 5억을 꿨어. 그러면 법원에서 이걸 강제 집행을 해요. 말하면 강제 경매라고 넣을 수도 있죠. 경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경매를 넣어서 낙찰을 된 거에 의해서 5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돌려줘요. 법원이. 이 사람이 돌려주는 게 아니고 법원이 돌려줘요. 법원이 집행을 해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등기 말고 등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람을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다 똑같아요. 가짜가 붙은 것들은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뭘까? 가등기. 가압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가압류는 뭘까? 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이라서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돈을 받는 건 목적이에요. 돈을 받는 건 목적이고요. 자, 얘는요, 채권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채권. 얘는요, 물건이에요. 얘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자, 건물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이에요. 자, B라는 사람이 A한테 계약금을 줘요.
저 이 집 저 사겠습니다. 저 매매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 기간에 내가 돈을 마련해서 이 집을 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함께 50%를 건물값의 50%를 돈을 미리 줘요. 미리 줘.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사실 50, 그래도 여기에 소유권 50%는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 팔게끔. 집을 못 팔게끔 어떻게 해요? 가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가등기를. 집을 못 팔게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이 사람한테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청구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기. 이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각 판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 건데 얘가 무상으로 팔았잖아요. 계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그 계약 기간 안에 이 사람은 내가 집을 팔지 못하게끔 넣는 게 뭐예요? 가등기예요. 가등기.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면 얘는 뭐예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등기는요, 집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얘는 돈을 받는 게 목적이고 얘는 집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압류, 얘는 가등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얘네들은 나중에 다 소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 이 가처분은요, 자, 가압류와 가등기는 뭐예요? A와 B가 있으면 소유권이 B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B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A, 가등기와 가압류는. 근데 가처분은 A와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 이 A에 대한 사람한테 소유권을 보장해줘요. 너 네가 갖고 있는 이 건물 네 거야. 너가 주인이야. 그 대신에 나한테 돈을 줘. 얼마를 줘. 내가 돈 너한테 빌려줬으니까 너 집을 줘. 그 대신에 너한테 소유권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를 안 해줄게. 그게 가처분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죠. 뭐예요? 엔터테인먼트에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공연을 하면 수익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수익률이 생기죠. 그쵸? 그 대신에 근데 이 사람하고 법적인 분쟁이 생겼어. 법적인 분쟁이 생겨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엔터테인먼트가 이 가수한테 뭐를 해요? 가처분 신청을 해요. 둘이 분쟁이 끝날 때까지 너 공연하지 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
없어. 공연하지 마. 우리 분쟁 중이잖아. 그 대신에 네가 갖고 있는 가수의 본질은 내가 너한테 안 건들게. 가수의 본질은 너한테 안 건들 테니까 그건 유지를 해줄게. 그 대신에 너 공연 못해. 언제까지? 분쟁 끝날 때까지. 이런 게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이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너 인정해줄게. 니거 소유권 인정해줄게. 그 대신에 너 집 못 팔아. 자, C한테 못 팔아. 그러니까 얘는 이도저도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도 아니에요. 건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둘이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다못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건물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C, D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이에요. 상속에 의한 거 있어요. 상속에 의해서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팔 수 있어 없어요? 형제야. 장남이야. 근데 우리도 여기 소속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가 집을 C한테 팔면 안 되지 않냐? 처분해 주시지 마십시오. 우리 소송은 아직 상속 분쟁 중입니다. 상속 분쟁 중이니까 이거 팔지 마십시오. 가처분. 근데 다수인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거꾸로 B, C, D가 있어. 근데 이게 10억짜리야. 10억짜리인데 전세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감정가가 10억짜리야. 그리고 얘가 유망해. 근데 B, C, D 이런 사람이 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가처분을 걸었어. 근데 5명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여기는 8억이잖아. 그쵸? 8억이잖아요. 그럼 근데 이거를 내가 한 7억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덤빌만 해야 안 해? 덤빌만 해요. 그쵸? 덤빌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은 7억의 낙찰까지 떨어져가지고 7억 낙찰을 받아도 이 사람한테 변제를 해도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다 돈을 줘야 돼요. 다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처럼 이 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탐정처럼. 가처분은 소밀이 안 되고 인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 해결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이 법적으로 지금 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처분이라고 해서 경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처분에 경매 나오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사람이 경매 넣을 수 있잖아요. 가처분도 신청하고 경매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경매 넣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강제경매 넣어버렸어요. 가처분도 넣고 강제경매도 넣고, 나 팔아서라도 나 수익률을 얻어야 되겠다. 상속세에 대한 내가 수익률 돈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경매를 넘는 거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가처분도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은 무조건 낙찰자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가등기는 낙찰자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선순위가 아닌데 후순위 이상은. 후순위는 낙찰자가 해결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하셔서 가지고 가셔서, 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등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본 등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본등기 들어가기 전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본 집주인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예요? 법적 효력을 받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법률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가압류는 뭐라고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자, 가등기는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건물을 소유할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건이에요. 자, 가처분은 뭐예요? 서로 분쟁 중이에요. 서로 분쟁 중이니까 이 분쟁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가압류, 가등기는 경매에서 말소표준 원리에서 후순위일 경우는 소멸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은 소멸이 안 되고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돼요. 그 대신에 그 가처분의 금액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낙찰에 했을 때 엄청난 수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실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은요, 가처분을 어떻게 해요? 가처분은 나온 거 있으면 보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왜? 이건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 왜냐면 전문가들만 볼 수 있게끔 해놓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거가 딱 뜨면, 가처분, 등기부등본상에 가처분 딱 떴어. 그러면 보지 마라. 그 대신에 베테랑들은 이 가처분만 찾아다녀요. 전문꾼들은. 왜? 수익률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쟁자가. 많은 사람들은 뭐야? 깨끗한 거 좋아해요. 전세권자도 없고, 이미 근저당이나 이런 거에서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깔끔한 거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쟁자가 굉장히 많겠죠. 그쵸? 그 대신에 이런 가처분은 얘가 뭐를 인해서 분쟁이 됐는지 우리가 못 찾아요.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처분만 나와도 우리 경매 낙찰자들은 뭐예요? 소리 벌벌 떨려요. 이거는 건들지 말라겠지. 항상 이제 경매 강사님들이 가처분은 저건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피보물이다, 들어가지 마세요 하니까 이거만 보면 소리 벌벌 떨리면서 아예 못 건드는 거야. 근데 전문가들은 이거만 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낙찰자가 어떻게? 별로 없으니까,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수익률을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지고 많이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접근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오늘도 경매 이야기 감사합니다.